기업에게는 자기 PR의 시간을,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개념 토크쇼 소셜 스튜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트라의 조경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볼레디의 박승훈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이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자, 어떤 기업인지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볼레디는 아이템은 스마트 펫케어 서비스고요. 강아지가 홀로 있을 때의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리불안증에 의한 우울증, 그리고 운동 부족에 의한 비만, 그리고 질병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연간 10만 마리에 버려지는 강아지가 있고요. 미국만 400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 아이템을 사업화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제품인 볼레디 제품을 통해서 볼 슈팅과 피딩, 그리고 홈 카메라가 내장이 돼서 IoT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시연한 장면입니다. 볼 슈팅 기능과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홈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피딩 기능, 해외에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요. 특히 푸들이나 닥스훈트가 워낙 공을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노는 모습을 홈 카메라에 담아서 연출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운동량, 그 다음에 먹은 양, 수면량, 다양한 행동 패턴들을 읽어서 IoT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2조 정도 되고요. 일본이 20조,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 60조, 전체 시장은 300조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강아지가 공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효율성,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 개념으로 간신히 나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저희 제품의 장점은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이제 전선을 뜯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 안에 충전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 저희 제품의 어떤 특성상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자리에 있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바이브레이션, 향이 난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러한 플랫폼, IoT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네. 저 볼레디가 네. 스타트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업체예요. 네, 좀 많이 좀 뛰어다녔습니다. 네, 스타 기업으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좀 계속 사업을 하시는데 제품이 이제 나오네요. 스타트업 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제 자금력, 그다음에 기술 인력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케팅인데요. 그래서 카메라 있는 모델을 IoT 개념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도 못한 버그들, 그다음에 딜레이 현상들, 보안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좀 버거울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SKT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저희가 제품을 좀 린하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없는 모델로 좀 심플하게 먼저 런칭을 하고, 카메라를 외장형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신호를 줌으로 해서 옵션화해서 제품을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없으면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롯데백화점에 얘기하고 있는 가격대가 지금 35만 9천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있는 여기까지 포함하면 한 60만 원대 후반 정도 됩니다. 적은 가격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 핵심 기술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제품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이제 융복합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그건 최적화 작업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저희 제품도 기존에 나와 있는 볼 슈팅기나 자동 급식기나 그다음 홈 카메라를 가장 최적화해 가지고 고객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완동물의 반려견 문제로 히트한 게 이제 TV잖아요. 네, 맞습니다. TV 방송 채널도 이제 동물을 위한 전용 채널까지 생겨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업을 하면서 2, 3년 동안 하시다 보면서 시장의 변화도 또한 역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유모차에 데려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올해부터 굉장히 유모차에 많이 태워오더라. 한 10% 정도가. 저희 제품이 그래서 애완견의 상대가 아니라 반려견 상대로 그렇죠.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유럽 쪽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에 그 반려견 문화가 조금 더 성숙되어 있고 또 그러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아까 시장 조사에서 말씀드린 미국이 전체 시장의 20%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최종 목표 시장은 미국하고 유럽 쪽입니다. 네. 아까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이제 이제 세계 펫 시장 규모는 미국이 제일 큰데 네네. 제가 보니까 제품은 오히려 우리나라나 그 일본 시장에서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타겟 시장은 미국으로 좀 더 보시는 건가요? 최종 목표 시장이 미국이고요. 현재 저희가 중소형견 포커스로 지금 맞춘 거는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이 정서상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코트라나 제가 그 미래부 주관으로 일본에도 한 서너 번 다녀갔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바이어 한 군데는 지금 계약서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고요. 한 군데는 좀 큰 대기업입니다. 그쪽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 상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시장을 펼쳐 나갈지를 지금 얘기 중에 있고 아마 제가 빠르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 일본 가서 그 바이어 두 군데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케팅을 현실화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품은 약간 좀 차별성은 있고, 예. 뭐 급식기, 물, 있습니다.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카메라 기능 하나 더 얹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게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공을 날려간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 또 아니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케팅 현업에서 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학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유치원 포함해서 400군데가 넘습니다. 거기서 3개월에서 6개월 프로그램 비용이 200에서 3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다행히 기본 교육과정이 공놀이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위한.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동물학교하고 훈련소장 모임에서 이 제품을 그쪽에 넣는 게 어떻게 했느냐. 프로그램 산에서 어차피 공론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윈 전략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홈카메라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빅데이터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통신사 그 다음에 뭐 해외 통신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 쪽에도 지금 그 최대 규모 통신사하고도 지금 컨택을 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에 유심칩을 꽂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요금제로. 제품은 싸게 주면서 데이터 요금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료업체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사료를 우리나라처럼 싼 사료는 안 줘요. 유통기한이 최소한 한 일주일 내에 있는 사료들, 굉장히 비싼 사료, 유기농 사료 같은 걸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사료업체하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료업체에다가, 사료업체는 이제 소비자한테 사료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이 제품 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사료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마케팅을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1,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52%인 20, 40대 여성이 주 타겟이었고요. 거기서 30만 원대 중후반에도 사겠나라는 했을 때에 12%. 지금 저희가 그 고객 그 연락처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명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2월 초에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후원을 받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3월 달에 정식 런칭할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 최종 목표 시장이 미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미국 뭐 예를 들면 뭐 실리콘밸리 투자가들을 보니까 우수한 기술 제품이라고 해서 다 투자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인력 네트워크도 보고 맞습니다. 뭐 어떤 뭐 전략도 보고 뭐 그런 것들 보는데 그런 해외 마케팅 전략 중에서 혹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해외 마케팅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박람회입니다. 이 펫 박람회 의외로 웬만한 나라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월 한 10개 이상이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 달부터 저희가 해외 박람회 위주로 좀 돌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은 해외 박람회가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그 뭐 소셜 마켓, 그다음에 바이럴 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앞서 뭐 인터뷰에 보니까 이제 뭐 롤 모델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롤 모델이 있습니다. 뭐 국내 같은 삼성 하드웨어 구축이 돼 있는, 해외 같은 애플이나 구글인데요. 그런 뭐 대기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와 같이 할 수 있는 M&A 개념으로 업체도 저희가 좀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롤 모델이 삼성과 애플이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제품들 어떤 디바이스를 우리가 좀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로 이게 중국 업체가 카피 못할 것도 아니고 네네. 카피하면 아주 저렴한 노동력으로 카피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스타트 기업이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습니다.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아이템을 언제든지 빨리 구현할 수 있고 또 빨리 시장 진입하는 게 저희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저희가 그 개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도 먼저 저희가 그 시장 선점하는 게 우선 목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카피가 심하니까 그쪽은 뭐 대형 기업이라든지 그런 가전, 통신사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턴키로 맡기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한번 좀 그 구동하는 것 좀 한번 볼까요? 네, 예예예. 언제 강아지가 물고서 이걸 넣어요? 아, 그거는 배고프면? 뭐 배고프다든지 공론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지가 결정해요? 물론 이제 견주가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왜냐면 이거 없을 적응 때, 훈련하기 없을 때.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예. 해주고 나서 이제 익숙해지면 왜냐면은 어떤 제품도 갖다 놓으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렇죠. 지가 낮잠 자다가 심심하면 간식 생각나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딱 집어넣는 넣는 거예요? 예예예. 네, 그러면 그다음 먼저 5초 뒤에 이제 기본 보면 주고 예예예. 5초 뒤에 날아가야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다 나올 때까지 보통 사실은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네.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운동을 잘 안 합니다. 네. 이거 한 10번만 해도 지쳐버려요. 처음에는. 지쳐요? 처음에는 지칩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익숙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운동량이. 실제 이게 지금 민간에 그 반려견이 있는 집에 몇 개나 지금 나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아직 런칭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모금을 가지고 아까 영상처럼 뭐 애견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동물학교나 유치원 그 다음에 애견 카페 가서 시연을 한 거는 있습니다. 예. 좀 엔지니어링 샘플이 조금 더 많이 나와가지고 빨리 예. 기초 테스트 그렇죠. 한번 해봐야 2월 초에 되겠네. 저희가 한 50대 정도 만듭니다. 예. 그때 이제 얼리어답터 모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에 전시하고요. 안테나 샵 같은데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어떤 제조업의 그 일을 한다는 건 참 터프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돼도 단품일 수 있고 시장이 계속 바뀌고 경쟁사는 빨리 따라오고 그래서 핵심 역량의 진입장벽으로 확실한 기술이 있다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다고 제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적정 기술을 통해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들도 또 하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참 이게 이 중소기업이 이런 어떤 하드웨어 장비를 팔거나 한다라는 건, 제품을 판다는 건 참 어려운 건데 큰 의미 있는 시장을 타겟하고 그다음에 확장 전략들을 꼼꼼하게 잘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한마디 좀 조언해 주신다면 우리 대표님 어떤 조언 해주실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제 후발주자들이 유사 모방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방어해야 하는지 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타겟 시장에 맞는 해외 타겟 시장에 맞는 그 마케팅 전략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렇게 진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을 이런 그 반려견 용품 회사를 저희가 인큐베이팅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매출이 쭉쭉쭉쭉 성장해요. 그래서 너무 생경한 제품만 하지 말고 그 어차피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좀 부수적으로 캐시카우를 할 수 있는 것들 제품의 라인업들을 좀 가볍게 제휴 협력 제휴를 통해서 아웃소싱 해가면서 좀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하면 우리는 이 제품을 만드는 데는 투자하기 힘들어도
반려견 관련된 전문 업체들은 시장을 계속 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꼭 네, 우리가 맞습니다.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저희 공장 만들어서 이거 만들 필요 없고 적정한데 아웃소싱 해가면서 또 좋은 제품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스타트업들의 그 금기사항 중에 어떤 재밌는 금기사항이 있냐면요. 제품 이름하고 회사 이름을 하나로 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제품이 실패하면 회사까지 접어야 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게 하나로 시작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도 볼 레디로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라인업을 통해서 그 반려견 쪽에서는 최고의 기업으로 좀 포지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여러 가지 고생들이 성공으로서 보답받으시기를 좀 기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 뜨는 시장, 반려견 시장에 대해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제품을 통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볼레디의 우리 대표님 모시고서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시간 내주신 박승곤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산업방송 채널 I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